파월 컨퍼런스 연설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미증시, 코스피, 연이은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리고 언제 다시 반등이 있을까?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초원 해왕입니다. 전일 하락장이 한 번 더 연출이 되었죠. 나스닥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월 멘트 이후 이제 미증시에 대한 급락장이 이어지고 오늘 코스피 시장도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3천선에 대해서 하회 구간을 좀 맴도는 구간인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은 명목금리가 지금 반등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은 증시에 대한 급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어요. 기본적으로 명목금리라고 하면은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전일 차트에서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나왔던 거는 이 명목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이겠죠. 지금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가 1점 현재 시간 이제 16시 30분 기준으로 1.6포인트, 5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게 상승 랠리가 올라간다면은 오늘 증시 미장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뻔한데 어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내용이죠, 여러분들. 공포의 순간이 된 파월의 오후 12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가 오전만 해도 차분했습니다. 주요 지수는 보합권을 출발했고 나스닥을 제외한 플러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파월 멘트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최근 국채가 급등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누를 만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에요. 국채 금리를 좀 막아야지 증시가 다시 오를 수 있을 텐데 시장이 기대하던 거는 최근 너무 급등한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해서 어떤 제지하는 다시 한번 누를 수 있을 만한 정책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내다봤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정책이겠죠. 정책이야 뭐 여러 가지 나누겠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정책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라고서 시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파월이 멘트에 나서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입니다.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용에 대해서 좀 집중할 겁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고용에 대해서 집중한다.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거는 좀 보고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국채 급등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고민 중이다."라고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명목금리가 다시 급등함에 따라 이제 실질금리가 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시에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스닥이 전일 여러분들 더 포인트를 보자면은 전일 하락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졌던 이유는 뭐냐?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하락 장세가 이어졌던 거는 증시가 더 명목금리가 갑작스럽게 또 다시 급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 전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방 슈팅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감이 이어지는 장세입니다. 아직까지도. 국채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제가요 2월 중순부터 얘기를 했어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 그리고 금값 그리고 10년물 국채 다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지 증시 반등이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장과 코스피가 동시 반등이 일어나려면은 국채 금리를 누를 만한 FOMC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전략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 타임라인상 언제 가능성이 가장 높냐? 이번 달 FOMC 회의 때까지. 그죠? FOMC 회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자, FOMC 회의 여러분들 이번 달 18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18일.
시장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죠. 이번 회의에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미증시에 대한 반등, 주식에 대한 매집 활동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들어가려면은 증시 반등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18일 전후로 저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데 일단 차트 플레이상 12,150포인트까지는 하락 구간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 측정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는 채널에 대한 구성이 앞으로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증시에 대한 자금이 왜 빠지는지 국채가 오르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건 국채 금리가 언제 누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상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적인 공부와 학습이 필요해요. 시장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들. 바뀌는 내용에 흡수가 돼야 돼요. 최근 3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목금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거는 인플레이션율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동반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은 제자리에 멈드는데 명목금리만 오른다면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가 다시 오르려면 두 가지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1번은 뭐냐? 명목금리를 내리든가 아니면은 물가가 오르든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 명목금리를 누를 만한 미증시의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FOMC의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 회의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다. 장기 국채에 대한 매입이 미증시의 반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 방향성과 어떤 시황 그리고 리포트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카카오 채널 밑에 하단에 댓글에 있으니 채널 추가 누르시고 매일 시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